반갑습니다. 신사임당의 파워주식입니다. 오늘은 로봇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제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로봇주로 정한 이유는 그 영상 밑에에도 링크가 있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까요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로봇주가 가장 많아서 로봇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주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신다는 건 많이 가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올라가고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떨어져서 걱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말씀드렸던 종목이 대신정보통신, 이거 이제 테마주로 시스템에 걸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독자가 늘어야 시스템을 배포를 좀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저 진짜 구독자 이벤트 해서 여러분들 시스템 배포를 해드리고 싶으니까 널리 좀 알려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로봇주를 가지고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테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지능형 로봇 시장이 25년까지 연평균 32% 성장을 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25년까지 22년이니까 3, 4, 5, 3년 동안 거의 한 100% 정도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최근에 LG전자도 이제 이슈가 나왔었죠. LG전자, 뭐 현대차 등등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강화를 한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정책, 뭐 로드맵 발표한다고 하고 대기업 로봇 사업 발표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지능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을 해서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로봇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지능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인공지능 AI 관련된 테마들이 또 이 로봇주로 다시 좀 엮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3대 패러다임이 이제 감지 센스죠.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행동, 이 3대 패러다임의 요소에 자율성이 추가가 된 로봇이고, 산업용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이나 이 두 가지 부류를 다 지능형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누어 봤을 때 제조업용 로봇,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까지 서비스형 로봇, 요즘에 이제 서빙 로봇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퍼져 나가는 게 이제 국방, 이제 우리가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곳에 파견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건강관리나 뭐 생활지원, 이런 우리의 가까운 일상생활에서 이제 도와주는 이제 개인 서비스용으로 이제 또 구분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약간 언택트 관련주들이 또 흥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뭐 방역이라든지 뭐 배달용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로봇 관련된 산업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대기업들도 이런 쪽으로 좀 사고가 많이 돌아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30%대의 성장세를 이제 기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규모는 약 194조 원 규모라고 하네요. 굉장히 크죠. 항상 뭐 무슨 테마 보면은 뭐 50조 규모, 100조 규모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추천하는 종목이 로봇주니까 이제 로봇주를 많이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제 인간형 로봇을 발표를 했을 때 좀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에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뭐 향후 3년 안에는 상용화가 되는 그런 로봇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차세대 통신, 뭐 인공지능, 뭐 로봇 통합적으로 해서 240조 원 규모 신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 중에서 한 7조 5천억 정도는 바이오에 하니까 나머지를 이제 논아먹기 하겠죠. 그 다음에 뭐 LG도 클로이 서브봇을 이제 출시를 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어느 정도 적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그냥 로봇주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AI 딥러닝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둘러보면서 저의 코멘트를 좀 달아드릴게요. 저번 주에 그 이 시스템 통해서 알려드린 대신정보통신,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또 카카오 화재 관련주로도 엮였지만 또 유승민 관련된 이슈로도 엮여서 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에 앞서서 오늘의 좀 테마 종목 대신정보통신 여전히 흐름 좋다. 매도 전략은 저번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픈베이스 오늘장에 대량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 흐름 나왔는데, 이제 자회사 데이터 솔루션의 이제 지분을 통해서 빅데이터 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해가지고 오늘 시장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1번 오픈베이스. 이제 이런 스타트를 끌는 게 중요한 게 순환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과거에도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사실 뭐 정치 테마주로도 엮였던 종목인데 뭐 대시세가 나왔죠. 뭐 한 3,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나왔으면 뭐 이 정도면 대시세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할일 없이 빠지고 또 상승했다가 할일 없이 빠지고 또 상승했다가 할일 없이 빠지고 하면서 아주 작살이 났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200원 전후가 강력한 매물대가 될 것 같아요. 대충 찍어보니까 한 3,150원대? 또 차트를 늘려서 보니까 그 구간대에서 치열하게 주가가 움직였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매물대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돌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뭐 이런 데서 물렸다면은 답이 없지만 이런 데서 물렸다면은 아직은 희망이 있는 자리다. 근데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중장기 이평선인 200선을 찍어줬죠. 200선을 찍어줬는데 웬만하면 뭐 한 2, 3년 이내에 3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어지간하면 건들지 마세요. 보통 이 시장에는 큰 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큰 손들이 한번 이 주가를 롤링을 할 때 한 300% 이제 조막손도 100% 이제 좀 중간쯤 되면 한 300% 정도는 롤링을 합니다. 그러면은 100에서 300% 정도 이제 한번 상승을 해서 손을 타고 이슈를 탔던 종목들은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와도 해당되는 이슈가 있어도 못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 평선을 찍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슈에서 가볍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장 캔들을 소화를 해주려면 일단은 3,000원을 안착을 해야 그 위에 이제 투닥투닥 거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픈베이스는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 매물대를 언제 어떻게 돌파할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바닥권에서 올라오다 보니 세게 한번 탄력은 나왔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로봇주가 상승을 하는 패턴이 나오면 뭐 자율주행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관련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런 느낌으로 계속 순환매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로봇주가 한번 손 타고 다른 수혜주를 찾기 느낌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C랩이라는 종목도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역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였던 겁니다. 근데 세진 않죠. C랩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는 대용량 영상 데이터 솔루션, 플랫폼 기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영상 분석 서비스, 그다음에 글로벌 그래픽 저장 장치 업체인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이 C랩 같은 경우에는 또 뭡니까? 제가 이제 향후 2년, 짧게 한 2년? 3년 안에 한 300% 올라가는 거 조심하라고 했는데 얘도 얼추 보니까 2만원짜리가 7만원대 갔으면 3배 오른 거죠. 3배 오르고 내리막을 걸었어요. 얘는 올렸던 가격보다 더 빠졌어요. 그렇다면은 얘가 지금 저항 라인에서 돌파를 했으면 돌파 못하고 다시 빠졌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고점을 낮추고 있는 추세라서 이런 종목은 언제 갈지 몰라요. 지금 보니까 15,000원 가도 감사할 그런 자리입니다. 이 구간대에서 추가 돌파를 하는 것은 당분간은 좀 어려워 보여요. 2020년도에 저점은 깨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상장하고 나서 보통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상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3배 정도는 올린다고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정확히 상장하고 나서 2년 만에 한 3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8,000원에 비하면은 거의 뭐 한 8배 이상 상승했죠.
단기적으로 거래량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얼추 3배 정도 올랐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다시 들어 올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오래 걸릴 때만 10년도 걸리고요. 짧게 걸리면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 시장이 안 좋아서 뭐 대부분의 차트들 이런 차트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진다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 오늘의 기준, 그러니까 오늘 이 글로벌 정세나 국내 증시를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15,000원도 좀 감사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제 기준에 살 종목은 없었죠. 그냥 오늘장에 이런 이슈로 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알체라라는 종목입니다. 알체라라는 종목도 아주 뭐 작살났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AI 솔루션, 뭐 제품 개발, 생산, 판매 뭐 이런 거 하고 얼굴 인식하고 뭐 학습 데이터 뭐 이런 거 하고 빅데이터 기술 플랫폼인 소피아를 기반으로 서비스 및 구독형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에 이제 상장을 해서 한번 들어 올릴까 했는데 작살나고 쌍바닥 찍고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작살 내버리면서 쭉쭉쭉쭉 빠졌죠. 얘도 이제 사실 이제 시대를 잘못한 거죠. 사실 좀 이런 테마가 탔을 때 상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좀 코로나로 좀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그럼 이런 종목은 언제 사야 하냐면 옆으로 횡보를 한다든지 거래량 동반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면서 매물대를 돌파해야 하는데 얘는 지금 이제 상장 저점대인 18,000원대까지도 아직은 올라올지 모를 자리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돌파 시도하다가 다시 작살났죠. 그 다음에 이 추세상으로 봤을 때 고점 저항대 돌파 못하고 계속 빠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잘못 사면 좀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빠졌다는 건 제가 봤을 땐 좀 어디 뭐 유튜브나 어디 전문가 방에서 추천을 많이 해서 내리막길을 걷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수급이 개선이 되고 이제 장대 양봉 동반한 상승 나오면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접근을 하지 무조건 뭐 인공지능 관련된 섹터라고 해서 살 자리는 아니다. 근데 미래지향적인 섹터는 맞죠. 이제 한국전자인증은 뭐 로봇 이슈도 있지만 사실 카카오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카카오가 전부 복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이 단기 테마로 이제 상승하고 카카오가 작살났죠. 이제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뭐 이제 보안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얘도 그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스마트폰용 AI 로봇 타이키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및 로봇 관련주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차트가 더럽죠. 제가 옛날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살날 때 한번 욕먹고 돌파 시도할 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5,000원 돌파할 때 이때도 기다리십시오 했습니다. 왜냐면 이럴 때 항상 제가 이 말씀드렸던 패턴인데 대량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오면서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면 한번 시세 분출 나온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좀 가져가면서 한번 반매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8,000원? 이쯤에서 한번 반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 움직임 나오길래 추가로 한번 더 갑니다를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삼각 수렴이 나와줬죠. 그래서 여기 돌파 여기서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서 저항대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버리니까 여기 위에서 놀아버리죠. 근데 제가 항상 좋아하는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고점대를 돌파 시도를 하는 이런 이제 수렴 패턴이 나와주면 여기에서 또 한번 돌파 시도할 때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10,000원인가 11,000원 뭐 이렇게 넘길 때 매도를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12,000원 넘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어김없이 돌파 시도할 때 이제 깃발 날렸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한 번 날릴까봐 이제 기대해서 들어가면 작살나는 거죠. 왜? 지금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2번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날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고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은 한 번 더 기다리려고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매도를 좀 잘 잡았다 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좀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까지는 안 갔네요. 솔직히 요즘 시장에서 이 정도면 견고한 편이죠. 그래서 다시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여기 앞전에 제가 이제 그 돌파 시도하던 그 장대 양봉 그 라인대를 이제 돌파를 했던 자리, 그 자리를 지지를 받아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뭐 다시 기대를 해본다면, 반등이 나온다면 6,000원대는 한번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 첩첩산중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탄탄하게 가는데 이 밑으로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전자 인증이라는 종목도 있지만 6,000원을 넘기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렵다. XM 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 집에서 재택근무할 때 이 재택근무 수혜주로도 여러 번 엮였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뭐 그때 데이터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데이터 솔루션 맞나? 데이터 솔루션 얘도 수혜주로 엮였는데,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뛰니까 막 관련된 종목들 막 눈에 불 켜고 찾다 보니까 XM도 나왔는데 너무 많이 추천하니까 못 가요. 결국에는 이 주식은 탈 수 있는 무게라는 게 있어요. 무게를 초과를 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잖아요. 이 배를 탔는데 나는 100톤밖에 수영을 못 하는데 100.1톤이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거, 떨어지는 거예요. 잠수하는 겁니다. 뭐 100.1톤이 탔던 102톤이 탔던 초과가 되면 빠지는 거예요. 주식도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상의 물량이 개인들이 확보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빠지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이제 그 AI 기반의 그 운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이옵스 보유하고 있는데, 얘는 솔직히 앞전의 종목들보다는 베팅은 해보고 싶지만 아직은 무섭다. 월봉을 보면 언젠가는 한 번은 가요. 근데 그 언젠가는 지금이 아닐 것 같아서 그러는 거죠. 뭐 분위기를 보면 이런 종목들은 박스권 매매해도 됩니다. 보면 항상 3,400원대에 오면은 치열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항상 5,000원대를 가면 치열하게 뺐어요. 누군가가 3,000원, 3,000 초반대는 사고 5,000원대는 매도를 주구장창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냐? 한 3,000원대까지 빠진다 그러면 사요. 그럼 지금 뭐야? 매수 자리죠. 뭐 추가로 더 빠진다고 하면은 한 20%까지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러프하게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죠. 여기 왜냐면 항상 이 자리를 이 지지 라인으로 잡고 올라갔던 역사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3,400원대를 지켜주는 구간이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는 걸 보면 엑센 같은 종목도 사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금 월봉 캔들이죠. 이 5,000원 가는데 5달, 6달이 걸리는 거를 괜찮다면 이런 종목은 개별적인 악재가 없는 이상 3,400원 아래로 빠지면 매수하고 5,000원 오면 매도한다. 이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죠. 물론 앞전의 종목들 단타 대응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매도 구간까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RF쌤이 얘도 아주 작살났어요. 얘도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 얘기할 때 이제 많이 얘기를 나왔는데 이제 주로 이제 장비주로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1차 벤더 협력업체인데 이제 음성인식 관련된 ECM 칩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업황도 안 좋고 뭐 인공지능 이슈가 있어도 아직까지는 좀 회복을 못했다. 여기에서는 추세 전환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는 거는 그닥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거래량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구나. 위세 아이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입니다. AI 프로세스를 체계화해서 코딩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AI 개발 플랫폼을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이력이 있는데, 얘도 보면은 이 저점 라인대로 보면 코로나 때 작살난 걸 제외하고 한 6,100원대를 이제 상장 스타트 가격으로 봤다면 한 3배 이상 올랐네요. 3배 이상 올랐으니까 지금 주가가 이러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상장했을 때 고점대인 9,800원 어찌고 저찌고를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 깨지면 다시 여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추천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종목이 있다. 솔본 얘도 뭐 한번 상승하고 나락갔죠. 얘도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인공지능 지능정보 솔루션을 개발한 와이즈넛이라고 거기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점 기준으로 얼추 때려보면은 3배 이상 갔어요.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3배 이상 간 거 건드리면 나락간다. 지지 받는 줄 알았는데 다시 나락간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상승하고 나락간 거라서 그냥 이런 종목이 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엄청 기다리셨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처음부터 얘기해버리면 보시고 나가실까봐 여러분들을 붙잡기 위해서 늦게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는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이제 테슬라 관련돼서 한번 갈 줄 알았는데 이때 워낙 시장 안 좋고 가는 종목이 로봇, 2차전지, 뭐 폐배터리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추천도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못 갔는데 얘는 뭐 휴머노이드 뭐 한마디로 끝나죠. 협동로봇 관련된 기업. 얘는 사실 이제 고민이지만 제가 이 종목 추천을 안 하고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던 게 여기서 쏘면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이제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번 빠졌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 앞전 고점대 여기서 이제 수렴을 하려고 했던 이 고점대를 이제 맞고 오늘 마감을 했어요. 얘가 여기를 다시 돌파해도 37,000원 안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여기를 돌파 시도하려고 여러 번 체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체크를 하는 시기가 뭐 이번 달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뭐 단기적으로 스캘핑 할 거 아니면 그냥 기준점으로 보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단 34,000원 돌파해도 36,000원대, 37,000원대 계속 체크하고 넘어질 수도. 이제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38,000원 돌파할 때 최소 오늘 거래량의 3, 4배 이상은 들어와 줘야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직 전망은 좋아요. 역시 약간 이런 인간형 로봇 중에서 상위에서 놀만한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매수하라고 권유는 못한다. 단타 대응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셀바스 AI. 얘도 한번 이제 거래 재개되고 여기에서 이제 한번 원형 바닥 형성하고 여기 한번 돌파 시도한 다음에 또 한번 나락갈 때 거래량이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파 시도하면서 에버리지로 봤을 때 4,000원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갔습니다. 그니까 그 가격 다시 회귀하면서 작살났다. 이 정도면 그냥 원칙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한 2, 3년 이내에 300% 오른 종목 조심해라. 아무리 좋아도 올라가기 힘들다. 이슈 많이 탔던 종목들은 여기 끌어올리면서 다 누가 끌어올려줍니까? 개미들이 기사 보고 상승하니까 더 갈 것 같아서 사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개인들이 같이 올려준 물량들이 못 털려서 여기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슈를 많이 타고 많이 갔던 종목일수록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들의 수급을 털고 가려면 5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셀바스 AI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도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뭐 에듀테크,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기술적 반등은 또 나올 수 있어요. 이 종목을 나온다면 7,000원까지는 가능하겠죠. 왜냐면 이제 월봉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5,000원대를 이제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두 달 정도 더 5,000원을 터치를 해줘도 6,000원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죠. 그 이상으로 돌파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티즈. 얘도 이렇게 왜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로보티즈도 이제 얘는 이제 서비스 로봇 테마라고 봐야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능형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서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상용화까지는 한 3년?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LG의 서비스 로봇 관련된 사업 파트너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이제 로봇 ETF 편입되는 이제 중소형 종목으로 찍혀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이 좋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000원에서 이제 37,000원대까지 올랐으면은 얘도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 반토막 나고 지금 앞전에 매물대 18,000원대를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얘가 이제 18,000원대가 다시 온다면 매수 기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20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27,500원에서 28,000원대를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왜냐면 이제 최근에 3배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워낙 거래량이 얇은 종목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건 TV 추천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량을 빨리 소화하면 빨리 갈 거고, 빨리 소화 못하면 빨리 못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0번 로보 얘도 이제 교육용 교육 사업 관련된 그런 이제 교육 로봇 관련주인데, 얘도 보면은 3,000원짜리가 13,000원, 뭐요? 3배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로봇주도 가는 게 더딘 게, 이미 3배씩 나온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시기는 조금씩 달랐지만 3배씩 올랐는데 또 이슈가 있어요. 그니까 이제 여기에서 추천 나오고 하니까 소화가 될 때쯤 들어오고, 소화가 될 때쯤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도 인간이 자꾸 음식을 먹고 계속 밀어 넣으면 체하죠. 뭐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제 기준점으로 봤을 때 한 5,350원대에서 6,500원대가 이제 매물대로 활약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두터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치고받고 싸우면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들이 나왔었는데, 여기까지 해서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계속 빠지면서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은 제가 봤을 땐 한 7,000원까지는 여력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할 수도 있어요. 로봇주가 겁나게 세게 가면.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11번째 마인즈랩. 얘도 뭐 2021년부터 뭐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얘는 이제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이랑 뭐 인공인간 서비스를 운영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나 뭐 신한은행이나 뭐 자동응답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매수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종목이 있구나. 솔트룩스. 얘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증강 분석이나 뭐 빅데이터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얘도 나락간 이후로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얘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지켜주면 좋았는데 물량 쏟아지면서 작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할 때도 뭐 이제 장점은 이런 게 거래량 동반이 상승하면은 한 40%를 그 주에 빠방 올려줄 수도 있어요. 단점은 언제 갈지 모른다. 뷰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뭐 이제 딥러닝 관련된 종목인데, 얘네는 좀 오래 있다 봐야 할 것 같아요. 14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래량 동반은 상승 나오기 전까진 안 보는 게 좋다. 미래컴퍼니도 수술로봇 관련주인데, 사실 이런 게 지금 막 상승하는 시기는 아니죠. 근데 얘는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거쳐가지고 3년에 걸쳐서 굉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7, 8천원만 해도 장난 아니게 갔죠. 이런 거를 잡으면 인생 역전하는데, 인생에 한번 잡을까 말까죠. 사실 갖고 있어도 못 팔아서 난리 납니다. 네, 지금 이 종목이 저점은 19,000원대를 잡고 있네요. 여 구간을 보고 잡았는데 늘려서 보니까 맞고 떨어졌던 그런 역사가 있는 기업입니다. 19,000원대를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면 한 3만원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주봉도 3만원, 여기도 보면은 뭐 2만원 이 정도 보니까 에버리지로 뭐 2만원 언더는 조금 싼 가격, 3만원 가면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승이 나올 때 뭐 3만원까지 본다 하면 살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그렇게 박스권을 보여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진엑스텍.
얘는 이제 반도체 그 장비, 그다음에 뭐 모듈, 뭐 모션 제어, 로봇용 컨트롤러, 뭐 액추에이터 뭐 이런 거를 어, 만들고 개발하는 그런 기업인데 얘는 좀 애매합니다. 분위기 보니까 사는 건 좀 그렇고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가격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빠져도 7,600원? 악재가 없다는 가정하에 추가로 빠진다면 한 7,500원, 7,600원까지 분할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한번 매수를 해서 그 다음 저항 라인 한 11,000원 가는 데까지 끌고 가볼 만한 그런 자리는 나옵니다. 왜냐면 요즘에 시장 빠지면서 하락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진 엑스텍 나쁘지 않다. 16번. 제가 몇 종목까지 할까요? 오늘 30분 넘긴다고 했는데 진짜 넘길 것 같습니다. 이미 넘겼네. GST 얘도 이제 로봇케어, 뭐 치매 치료, 뭐 아무튼 케어, 뭐 얘도 이제 휴머노이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감정 교류 그런 로봇으로 이제 제작하는 그런 기업인데 차트만 보면 얘도 가격은 메리트가 있어요. 200주선까지 빠졌고 월봉상으로 뭐 더 빠져도 16,000원. 여기까지 뭐 분할 매수 해서 뭐 한 22,000원까지 본다면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얘도 기본적인 악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는 시장이나 업황이 많이 개선이 돼야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사이맥스. 얘도 이제 반도체 장비에 좀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지능형 서비스 관련된 로봇. 얘도 이제 GST처럼 노인 치매 예방 의료용 로봇 뭐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어서 엮이는 것 같아요. 얘도 좀 추천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차트 보니까 얘도 여기서 박스권이 한번 있었네요. 7,400원이면 싼에 사고 11,000원 비싼데 팔고 싼에 사고 비싼에 팔고 하다가 돌파할 때 48% 상승, 대량 거래량 동반한 상승.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그런 패턴 나오고 이제 15,000원대 여기에서 또 한번 장대 양봉 나와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수렴하는 캔들 나와주고 또 돌파 시도할 때 대량 거래량은 아니지만 거래량 동반한 상승 또 상승 이렇게 나와가지고 흐름에서 이제 꼭지점 한번 찍어주고 이제 계단식 하락이 나왔네요. 시장 흐름에 맞춰서. 이제 뭐 진짜 많이 빠지면 7,400원이지만 설마 추가로 수급이 꼬이지 않는 이상 그래도 웬만하면 한 9,500원에서 만원까지는 지켜줄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자리까지 러프하게 보고 매수를 한다면 15,000원 전후로 매도 기회가 있는 종목이다. 그 이상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완전 역배열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루닛이 이렇게 상장하고 작살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차트에 과거가 보여지지 않는 종목은 좀 제끼는 게 좋습니다. 메커스 얘도 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건 제낀다. 딱 봐도 3,000원까지 찍고 13,000원 갔으면 뭐 3배 이상 갔죠. 4배 정도 상승하고 작살나는 거 당연합니다. 그나마 매너가 있네요. 5,500원대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던 이력이 있는 박스권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니까 4,000원 이탈하면 매수 기회, 어지간하면 4,000원에서 5,500원대 돌파 시도하고 작살내고 아주 개미들 피 빨아먹으면서 갔어요. 이런 거 월봉 보면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봉 보면 이런 거 개미들 못 버팁니다. 여기만 봐도 올린 거 빼고 올린 거 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올린 거 빼고. 보통 이제 뭐 윗꼬리가 긴 이런 캔들 뭐 안 좋다 이렇게 또 많이 여러분들 이론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봉상으로 봤을 땐 거의 뭐 저점입니다. 5,800원
여기를 지켜준다면 단기적으로 7,000원까지 여력이 있네요. 19번 메커스 7,000원까지 여력이 있다. 그 다음에 휴림 로봇, 얘도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이렇게 이슈가 있는데 왜 못 가느냐라고 하신다면 1,000원짜리가 4,500원, 3배 이상 뛴 이력이 가까이 있죠. 그래도 딱 보니까 2,000원이 지지 라인이네요. 2,000원이 지지 라인입니다. 과거에 돌파 시도는 했지만 돌파를 못한 이력이 많이 있다. 여긴 돌파하고 쌍봉 때리고 빠졌네요. 이 가격에서 다시 반등 나오면 한 2,500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유진로봇, 이것도 과거에 영광이 있는 종목인데 20은 휴림 로봇이었고요. 유진 로봇. 얘는 8,000원에 털어놨, 8,000원에 다 털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모을 때는 4,000원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빠질 때 당연히 이걸 먹었겠죠? 여기서도 샀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도 샀던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있으면 속으로 알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옛날에 매매를 했었는데 결국엔 얘도 한 150% 먹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저는 로봇을 좀 좋아하는데 보면은 얘도 단기적으로 뭐 많이 빠졌어요. 200선까지 빠졌으니까 한 3,800원대를 지지 라인으로 보고 매수 접근한다면 다시 반등 나오면 4,800원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주봉 보면은 주봉은 5,000원인데 매물대 보면 얘도 한 4,800원. 이때 4,800원대 매도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또 올랐다가 홀딩하고 욕먹고 또 여기 아마 여기서 반매도하고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얘는 꼭지점까지 거의 먹었던 종목인데 얘도 보면 주봉상으로는 3,7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근데 뭐 몇 프로 안 되죠. 이런 거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이제 4,500원에서 4,800원까지 분할 매도하면 아름답죠. 얘도 뭐 청소 로봇, 물류 로봇 등등 얘도 이제 로봇주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후발주자로 움직인 편인데 뭐 자율주행 이슈도 있고 괜찮은 종목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얘도 뭐 보시면 아직 저점을 못 잡았어요. 그냥 이런 종목이 있다 정도로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난도 있다. 23번 투비소프트. 저는 이런 거 안 좋아해요. 환기 종목이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시스템 참 좋습니다. 원래 그 왕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얘가 뭐 대장주가 된다는 건 아니고 정배열 차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배열, 롯데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재무 건실하지, 또 이제 클린 로봇, 뭐 모바일 로봇 뭐 해서 뭐 공정 장비로 장애물을 샥샥 피하고 자율주행으로 뭐 이렇게 퍼다 나른다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2003년에 형성했던 7,000원대를 돌파 시도하기 위해서 삼각 수렴으로 위로 이제 로켓을 쏘기 직전의 차트다. 이제 상승이 나온다면 한 8,500원 위로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배열 차트다. 롯데 시스템즈 건실하다, 정배열이다. 이렇게 좀 보고, 그 다음에 24번 RS 오토메이션. 이거 아까 했나요? 이거 하도 많이 하니까 한 거 같기도 하고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안 했네요. RS 오토메이션. 자율주행으로 날렸던 종목인데 이제 로봇 모션 제어 뭐 이런 관련된 종목이 또 삼성 로봇 이제 삼성 이슈가 나오는 겨울에 한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에 좀 추천이 나오는 것 같네요. 차트 보니까 수급이 살짝 어지러운 게 보입니다. 보니까 얘는 한 1,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널널하게 10,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하면 15,000원까지는 볼 수 있겠네요. 삼성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서 대량 거래량 동반한 상승 나오면서 2022년 8월달 거래량 넘기면 추가 상승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은 너무 높게 보는 건 좀 거시기 하니까 그 정도 보인다. 왜 안 써져? 해성 TPC. 아, 단골 종목이죠. 안 갔어요. 딱 봐도 안 갔죠. RS 오토메이션 25 해성 TPC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두 종목 남았어요. 해성 TPC 9,000원 넘기면 11,000원까지 갑니다. 지지라인은 7,150원. 주봉 한번 볼까? 이거는 월봉이니까. 주봉은 거의 다 빠질 만큼 빠졌는데 7,400원. 이런 게 또 가면 세게 갑니다. 왜 세게 갈까요? 상장할 때 뭐 날려봤자 뭐 한 24%? 물론 이제 공모가랑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오늘 정식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패스하고 분위기 봤을 때 주봉상으로는 단기 저점입니다. 뭐 진짜 많이 빠져봤자 시장이 엄청 작살난다 하면 6,400원. 그게 아니라면 월추 저점 매수 구간이다. 매수해서 한 10,000원까지 먹으면 짱짱하죠.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몇십 프로 먹는다. 그래서 해성 TP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괜찮습니다. 로봇 테마 ETF 출시 기대감도 좀 있고 이제 동력 전달 장치 제조 사업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닉 오토메이션 이거 안 했죠? 했으면 한 번 더 보세요. 코닉 오토메이션 안 했네요. 근데 얘는 에러가 뭡니까? 많이 올랐네요. 3,000원에서 7,200원 2배 같네요. 이러면 또 말이 다르긴 하는데 근데 이런 거는 사는 거보단 정리를 잘하고 나갈 것 같네요. 3,800원 이탈하면 시장이 안 빠지는데 3,800원 이탈하면 나락갈 수 있어요. 그러면 3,000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보고 짧게 한 4,500원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진짜 돌파한 다음에 5,000원. 이 이상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얘도 이제 APS 그룹 계열사인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5,000원 이상은 못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의 힌트를 잘 캐치하셔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되셨던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외에 왜 이 종목은 안 해줘요 하시는 분들은 로봇주 밑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 이거 찍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